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한 토트넘. 득점도 못했고 거기에 더해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감독의 선수 기용과 교체도 전술도 모두 문제였지만 이 경기에서 그나마 하나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토트넘의 센터백인 로메로의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메로는 이번 시즌 팀을 떠난 토비 알더베이럴트의 대체 자원입니다. 전성기를 지나 하락세를 타고 있던 지난 시즌의 토비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활약을 시작한 로메로의 비교 데이터를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수준의 센터백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비는 경기당 1.14의 태클을 하지만 로메로는 2.54의 매우 높은 태클을 기록합니다. 가로채기에서 토비는 경기당 0.40개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로메로는 경기당 2.29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1.85의 토비보다 2.80의 로메로가 훨씬 높습니다. 볼 리커버리에서도 4.70의 토비보다 로메로의 6.86이 매우 높죠. 이렇다 보니 두 선수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세 개의 동심원 중 가장 바깥쪽 원의 둘레의 꼭지점이 가까울수록 해당 스탯의 능력치가 뛰어난 것인데 푸른색의 토비의 기록은 전방 패스 능력, 패스 성공, 걷어내기, 슛 블록 등에서는 수준급의 실력을 보이지만 태클 능력은 중간원의 둘레에 위치해 있고 가로채기와 볼 경합, 그리고 볼 리커버리는 가장 안쪽 원주에 근접해 있습니다. 반면 로메로는 9개 모든 부분이 전부 가장 바깥쪽 원의 둘레 위나 그 근처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의 경기력을 맨유전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전반 1분 호날두와의 1대1 상황에서 쉽게 볼을 따냈고 10분에도 1대1 상황에서 다시 호날두로부터 볼을 따냈으며 루크쇼와 카바니의 2대1 리턴 패스를 예측하고 태클로 막아냅니다. 두 명의 수비를 뚫고 나오는 호날두의 플레이를 예측해 미리 길목에서 태클을 성공하고 루크쇼의 후방에서 공을 따내며 오히려 쇼의 옐로우 카드를 유발시켜내죠. 측면에서 호날두에게 오는 공도 발을 뻗어내며 커트해냅니다. 제가 경기를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호날두가 로메로와 1대1 상황에서 공격을 성공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수치로 환산되지 않았던 옵사이드 트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호날두의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되는 장면입니다. 호날두가 전방으로 침투하고 그 순간 맥토미니가 패스를 찔러주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호날두가 뛰자 로메로도 처음에는 같이 뛰려고 하다가 호날두가 자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옵사이드 트랩을 걸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속도를 줄이려고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허리가 수그려지는 것이죠. 이게 다시 보기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 판단이었습니다. 로메로의 센스가 한 골을 막은 것입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맨유에게 당한 3개의 실점은 모두 로메로처럼 옵사이드를 못 만들어서 내어준 것이기 때문이죠. 우선 첫 번째 실점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도 경기를 봤을 때 이 벤 데이비스의 점프 판단 미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미숙한 수비 플레이가 있었더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침투하는 호날두에게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벤 데이비스를 볼까요? 호날두보다 더 앞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로메로처럼 침투를 멈추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왔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측면에서 보면 벤 데이비스가 라인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적인 1차 판단이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2차 점프 판단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호날두가 카바니에게 패스를 하는데요. 로메로를 보시죠. 카바니의 위치를 파악하며 옵사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공.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가 너무 내려가 있죠. 다이어는 라인 형성을 전혀 해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동영상으로 보면 아예 카바니 쪽은 보지도 않습니다. 만약 카바니를 신경을 썼다면 애초에 저렇게 라인을 깨트리지도 않았겠죠. 집중을 못해서 카바니를 의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이어가 이날 계속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슈팅을 몸으로 몇 차례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장면의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승패를 가르는 것이 또한 축구죠.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실점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티치가 중앙에서 침투하는 래시포드에게 침투 패스를 시도합니다. 애초에 둘 사이의 중앙 간격이 너무 벌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 저 멀리 홀로 라인을 깨고 덩그러이 서 있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패스를 하는 순간 다이어는 지난 잔디 위에, 로얄은 살짝 위쪽에 있어서 VAR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벤 데이비스가 VAR 판독관들의 업무를 덜어주었죠. 누가 봐도 더 내려와 있는 벤 데이비스. 최종 수비들의 라인 유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톱4 안에 들고 싶어하는 팀의 자격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지금 토트넘의 수비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수준급 수비수 로메로가 있습니다. 다시 맞춰야 하는 여러가지 퍼즐 조각 중 우선 로메로 수준에 걸맞는 센터백 파트너의 영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역시 I guess.